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개했죠? 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행정부 정무직 장차관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1급 공무원, 국립대학 총장 및 시도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등 공개 대상자의 재산 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예. 대상은 중앙부처가 814명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1223명인데 예. 총 2037명 1인당 평균 재산을 계산을 해보면 예. 19억 4,625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2037명의 평균 재산이 19억 원을 넘었던 거군요.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네, 일단 평균 2,981만 원이 늘었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다 6일 지방선거까지 거치면서 재산 공개 대상자의 전면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하지만 2021년 말 당시 고위공직자 1,978명의 평균이 16억 2천만 원인데 이거보다 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수치고요. 예. 1,501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은 감소했는데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003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고시지가가 최근 내려가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네. 대통령은 얼마를 신고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재산 공개 때보다 5,700만 원 많은 76억 9,700만 원을 신고를 했는데요. 예. 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또 경기도 양평의 토지, 예금 등 재산의 93%를 차지하는 71억 5,900만 원은 다름 아닌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말하는 사저는 개인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이 넘는 금액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요. 예.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131억 1천만 원 등을 이런 순이었습니다. 예. 내각의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85억 2천만 원을 신고했고요. 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48억 7천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는데 예. 이유가 보니까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순으로 3위, 1, 2위부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이런 자료가 공개될 때면 가장 궁금한 것 하나. 누가 1등 했습니까? 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무려 532억 원을 넘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입니다. 예.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도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를 했고요. 이외에도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434억 9천만 원으로 2위, 그리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차례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강남에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강남에 안 삽니다. 네, 저도 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이요. 사퇴하냐 안 하냐 말이 많았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결국 사퇴를 했어요.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예. 어제 오후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부로 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김 실장은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예. 또 대선 캠프 꾸릴 때부터 외교안보 정책을 함께 구상해 왔고요. 집권 뒤에는 이 국가안보실장까지 맡았는데 1년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예. 전화할 때 그 전화기가 김성한 실장의 전화기였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 방미를 앞둔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퇴를 한 거죠? 네, 대통령실은 만류를 했지만 김 전 실장이 거듭된 요청으로 충정으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외교 일정이
외교 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으로 이미 리더십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고 예.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K-팝 스타 공연 요청을 뒤늦게 보고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 쪽에서 이제 국빈 방문 때 블랙핑크나 BTS 등 K-팝 스타가 함께하는 공연을 제안을 했는데 예.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서 대응이 지연됐고 예.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 뒤늦게 파악하고 수습해서 실망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발음을 좀 많이 연습을 하는데도 안 해본 사람은 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와 블랙핑크라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만큼 저는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김 전 실장 교체 검토 사실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요. 대통령실이 부인을 했었잖아요. 네, 처음 보도가 나온 뒤에는 대통령실은 교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김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과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실장에 대한 신임을 보였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이날 오찬이 고별 자리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 안보실장 바로 임명했어요. 네, 김은희 홍보수석은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조 신임 실장은 미국, 북한 문제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다가 예. 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발탁이 됐습니다. 예. 이 조태용 주미대사를 후임으로 내정해서 곧 있을 미국 국빈 방문은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은혜 홍보수석하니까 자꾸만 264억이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만났어요. 네, 전 씨가 어제 오후 7시 50분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인터뷰가 끝난 뒤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 관계자가 전 씨 쪽으로 향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예. 네, 이 관계자는 5.18 부상자회 유족회를 대표해서 격하게 환영한다. 당당하게 용기를 잃지 말고 5.18 영령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했고요. 전 씨는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노동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고 전태일 열사 그 동생 전태삼 씨도 만났다고요? 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의 상임 고문인데요. 근데 이 전태삼 씨는 지나간 잘못을 참회하고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땅에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밝혔습니다. 어제 이우영 아나운서와 제가요. 뭐 경찰 조사 받으니까 바로 광주는 못 내려가겠네요. 이런 말 드렸었는데 아닙니다. 광주로 바로 갔죠? 네, 석방 직후 곧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으로 0시 50분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밤에 출발해서 밤에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한 건데요. 예. 전 씨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니까 정말 감사드린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예. 전 씨는 오늘은 이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내일쯤 5.18 기념재단 측 관계자와 유족들을 만나고 또 5.18 민주묘지에도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건 그러면 그리고 석방을 했다는 건요. 경찰이 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지금 검토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전 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스스로 귀국해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 씨는 또 이제 본인의 가족들과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당분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족들과 따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예. 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후계자 구도에서 밀려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폭로의 동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전 씨는 후계자 구도에 관심이 없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뵀던 좋은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폭로를 한 것이다. 답을 했습니다. 예. 저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먹은 후에요.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결국 조사까지 시작했다고요? 네, 앞서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하거나 매스컴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예. 한 소비자는 먹고 나니까 입이랑 목구멍이 너무 쓰고 토할 것 같았다. 그리고 예. 몇 분 지나서 토를 했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소비자도 목에 화하고 칼칼하고 쓴맛이 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토마토가 덜 익으면은 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근데 네, 인터넷을 봐도 토마토가 덜 익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예예. 최근 구토 증세를 일으킨 사람들은 잘 익은 빨간색 토마토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예.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문제는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비슷한 증상 호소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식품 당국도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예. 최근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이번에 이제 식물, 식품 영양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아 이건 그래야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 이번 일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방울토마토 자체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농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건데요. 예.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원인이 특정 지역이나 종자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전체 방울토마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원인이 뭔지도 이제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부 네티즌들은 방울토마토 재배 시에 사용되는 성장 촉진제 등이 구토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성장 촉진제나 호르몬제 등을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네. 끊임없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랑은 하셔야 될 겁니다. 유영아나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네. 토마토가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저는 채소라고 배웠습니다. 채소라고요. 네, 저도 궁금해서 네, 저도 그렇게 안 해서 궁금해서 이제 한번 챗 GPT에 물어봤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토마토가 채소가 아니다 과일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어서요. 세 번을 물어봤어요. 네. 채소냐 과일이냐 아니면 과일이냐 채소냐 이렇게 순서 바꿔가면서 세 번 물어봤더니 한 번은 정확하게 과일이라고 했고요. 또 한 번은 채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은 채소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는 과일이다.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네. AI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 이우용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